2024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를 당할 거냐.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신청자가 찾아와 줬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성구에 재학 중인 예비 고3 오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도영 학생 엄마 최청규입니다. 신청서가 좀 재밌어서 신청서를 진짜요?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도영이가 먼저 보내준 건데, 안녕하세요. 나름 갓방고에 다니고 있는 오도영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유니브 클래스 입시 상담만을 정말 많이 보는데 갓방고 사례도 잘 없다 보니 한 번쯤 직접 상담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늘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유명했지만 저희 동네가 워낙 작아서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늘 픽업해서 좀 더 큰 학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저 스스로도 너무 답답합니다. 주위 친구들이 고3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점점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 정립하는데 저 혼자 고여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곧 이끼가 낄 것만 같은 이 고인물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머니? 지금 도영이의 심정이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입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와닿는 시기잖아요. 입시적인 고민에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뭘까?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그럼 정시를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봐온 내신이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머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되도록이면 수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업무계열도 저는 충분히 보낼 마음이 있거든요. 도영이가 일단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생기부가 그거에게 적합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걱정이 되고 2년 동안 노력한 거 잘 마무리해서 수시로 그냥 끝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어머님의 바람. 일반고의 사례는 꽤 있고 특목 자사의 사례도 그나마 좀 있는데 나름 이제 이 비평주나 일반고 중에서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에 대한 사례는 어느 유튜브에서도 좀 보기 어렵고 정부도 좀 어렵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친구의 내신이나 생기부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화성고 내신 따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간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학교로 가면 전교 정말 상위권을 해서 지역 균형이나 농어촌을 잘 사용해서 가야 되는데 전교 1, 2등을 하지 못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용의 몸통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몸통이라도 해보자. 최소한 중3 때 이런 거는 좀 고민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해줄 말 있어? 선행을 안 하면 1학년 때 정말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해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던 중학교 원점수의 절반이 되더라도 당황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그치, 그거를 버티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올릴 거야 하는 멘탈이 강해야 돼요. 특히 갑방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는 비중이 별로 없어서 지필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수행평가를 잘 챙기는 여학생들보다 지필평가 공부를 뭔가 경쟁심 있게 하는 남학생들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조언이었어요. 우리 동네 일반고 내신 따기 쉬운데 좀 애매해. 근데 주변에 이제 비평주나 일반고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먼저 좀 고려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다. 일단 도영이는 내신 성적은 기억하니? 1학년 1학기가 2.68, 2학기가 3.05, 2학년 1학기가 2.54,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최근 2학기가 2.09였던 것 같아요. 자, 내 학기 성적이 나왔지, 그치? 거의 이 성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교과 기준으로 내 학기 총으로는 2.66 정도였어요. 이 내신은 보통의 일반고 내신하고 같이 보는 거는 조금 곤란하죠. 이 화성고의 표준 편차를 보면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모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이 편차가 12.3인데 3, 수투 편차가 12.8인데 4.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등급을 그대로만 해석해주지 않는 학교라는 거 너무 확실하게 일단 보이는 거죠. 편차가 보통은 10에서 15 사이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있는, 그러니까 확통도 마찬가지야. 확통의 원점수는 92예요. 근데 요게 3등급이거든요. 보통의 일반고면 92였을 때 못해도 2, 어떤 학교는 1도 나올 수 있는 원점수니까 학종은 어느 정도 그거를 고려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좀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인 거지. 2023 학년도까지만 해도 내신 조금 부족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점수는 거의 안 봤다고 봐.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나마 학교 점수 보던 고대, 성대, 한양대 이런 데가 올해는 덜 보거나 안 보거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결이 정말 안 좋을 거야. 고대뿐만이 아니라 한양대 되게 잘 붙는 학교들도 있거든. 이런 갑반고나 특목자사 중에 그 학교들도 그닥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재작년까지면 고대에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화성고 내신이긴 하죠. 되게 슬프게도. 참 시대가 안 맞아, 그지? 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보자. 제 고2 때 본 6월 모의고사가 국어가 97.86의 1등급, 수학이 97.98의 1등급, 그 다음에 영어 95의 1, 생윤 만점이죠. 50인데 98.47의 1, 사회문화는 99.48의 1등급이에요. 5월 1등급인데 최소 97에서 98, 99 요 사이에 다 대부분의 과목이 있고요. 9월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국어가 99.18의 1, 수학이 97.27의 1, 영어는 98의 1등급, 생윤은 99.70의 1, 사문도 98.97의 1. 생윤, 사문은 모의고사가 다 맞았어요. 50점 만점을 받았는데 난이도에 따라 100이 나오지 않은 것 뿐인 거지. 정시하고 수시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매우 정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보통 한 2.5% 정도 백분위가 떨어지는 선에서 방어로 끝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가 정말 딱 2.5% 정도 내려간 형태에서 방어가 끝난다면 서울대 사범대학까지를 나군에 쓰고 가군의 연고대를 경제 경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회과까지 써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정도까지가 현재 2.5%가 내려갔을 때서 만약에 6월, 9월 모의고사처럼 수능이 나오면 너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네. 근데 이 점수가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 그쵸. 그건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얼마나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현재로선 이거 갖고 정시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확실히 이 친구가 모의고사 감이 좋고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생기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일반고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서술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턴어라운드 경영에 대한 탐구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독후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언컨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자라고 불리기까지의 턴어라운드 경영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너가 알아본 턴어라운드 경영은 뭐고 이것이 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어떤 수혜를 줬는지에 대한 포인트 되는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네. 그러면 이건 날아가는 거지. 탐구 주제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1학년은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신 따기 어려운 갑반고나 특목자사는 이 내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매우 깊은 수준의 생기부 서술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 그건 없어. 그치? 네. 생기부의 애매성이 분명히 있다. 점점 학교 점수를 안 보는 학교들이 올해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이렇다면 올해 2025 학년도의 학종은 2024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를 당할 거냐. 생기부는 얘가 노력한다고 더 많이 바뀌지는 않는 학교인 건 맞아요. 주어지는 대로 아마 받아야 할 거고요.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한다면 일단 서울대 우주 상향인데 될 가능성 별로 없고요. 일반 전형 쓴다고 하면 생기부가 너무 불리하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고대 학업 우수형을 쓸 수는 있는데 학업 우수형을 쓴다고 하면 영문을 쓰는 것보단 제2외국어를 써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서성어는 써도 붙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향입니다. 근데 이거 납치죠. 꼭 되지 않는데 납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머님 말씀대로 수시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외대가 적정선이에요. 수시만 본다면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제일 잘 본 거, 제일 못 본 거 다 치고 평균점을 잡아. 그리고 이 평균점이 너무 높은 거가 너무 낮은 거에 폭이 크면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야. 비슷한 상태에서 평균을 잡아. 근데 그 평균이 예를 들어 국수탐 평균으로 93.6에서 93.9 사이가 나온다면 연대고대 어문 계열은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 이게 항상 나온다면 이거는 간다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그 평균값이 95.39 이상이 나와. 일단 연고대 상경 계열 가능해. 물론 수학이 조금 낮으면 사회과학 계열을 쓰기도 해야 돼.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교차가 워낙 많아서 95.39의 평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요 정도 나왔으면 이과 아이들한테 좀 밀렸어요. 그렇다면 사회과학 계열을 써야 돼. 그러니까 상경이나 사회과학 계열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 사이가 너가 항상 나온다면 수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 수시를 포기하는 건 안 돼요. 여태까지 한 건 써먹어.
그러나 이제부터 하는 공부의 아주 많은 양은 조금 더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거야. 네. 그러더라도 수시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을 잘 체크하면서 구모 이후에 판단해. 네. 지금 기존에 일반 대학교들은 자유학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의 인원 증가를 지금 현재 논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시도 예전처럼은 쓸 수가 없어.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는 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변수를 어머니 좀 꼼꼼히 네. 따라오시면서 마무리를 네. 하실 수밖에 없다. 두 개를 다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매우 힘든 1년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1년만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 내신이 약간 불리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학종이 됐었던 게 2023학년도였다면 2024학년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작년에 또는 우리 학교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를 고대를 가설을 기준으로 잡고 수시에 너무 올인하시는 것보다 내가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도영 학생처럼 이 둘을 동시에 가는 전략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3월 모의고사 때 무조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100분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재학생의 정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고나 특목고 사례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참고할 사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접 상담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뜻깊고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부모님이 잘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